네, 반갑습니다. 이명록 우리 신세계 프라버티 대표이사님, 국정감사에 참여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스타필드 안상점 오픈한 적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제가 그 관련되었고 안성시에 제출하신 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면밀히 좀 살펴봤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시면 안성점은 안성시와 평택시 경계에 있고요. 출점한 위치가 그렇고요. 상권으로 보면 평택 비전 상권과 지리적으로 더 가깝고 상권 규모도 평택 쪽에 보면 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이런 부분에 출점을 했습니다. 하지만 평택 상권에 미치는 영향이나 그쪽에 대한 상생협력 계획은 이 안성시에 제출한 영향평가서의 지역협력계에서 보면은 나와 있지가 않아요. 오히려 보면 출점으로 인해서 평택 쪽이 피해를 많이 볼 것 같은데 영향평가서에는 빠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계속 보면 그 영향평가서에 살펴보니까 안성의 중앙시장, 전통시장이 스타필드와 11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거기에는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기술이 돼 있어요. 그런데 반대쪽으로 평택 쪽으로 5km 정도 떨어진 더 큰 통북시장은 아예 상권 영향 평가서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 의도적으로 평택 쪽에 영향을 더 받고 있는데 평택 쪽의 상권 영향 평가서와 지역 협력 계획서를 배제한 것처럼 보이는데, 예? 그렇게 해서 이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상생협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는 출점 시에 주변 상권과 반드시 제출을 통해 갖고 심사를 받아서 그걸 근거로 해서 출점을 하게 돼 있는 어떤 절차인데 그 절차에서 영향을 많이 받는 평택 쪽에 저항이 심할 것 같아서 거기는 일부러 배제하고 안성 쪽에서만 영향평가서에 기술한 거 아닌가 하는 이런 꼼수로 보이는데 어떠세요? 의원님, 그는 사실과는 다르고요. 지금 상권 영향평가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방영 3km 이내에 영향평가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안성점 출점지역 3km 이내에는 전통시장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잠깐 대표이사님 제가 또 그 관련해서 질의가 있어서 네, 근데 그 관련돼서 한 가지 짚어야 될 게 네, 네. 11km 안성 쪽에 11km의 안성 중앙시장은 평가 기술서에 분명히 영향에 대해서 평가를 했어요. 어쨌거나 예 만약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면 부산의 자갈치 시장도 영향이 없다고 해서 넣었어야죠. 근데 11km 떨어진 안성은 넣으면서 5km밖에 안 떨어진 평택 통북시장을 아예 거론조차 안 했다는 말입니다. 제가 더 얘기를 드릴게요. 관련돼서 그리고 제가 이거 하나 더 그 우리 산자부 장관님께 부탁을 좀 드리겠는데 이렇게 3km와 관련된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주무부처로서 안성점의 상권 영향평가와 지역협력계획서가 적절했는지 검토해 주시고 관련된 결과를 의원실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관련돼서 제가 대표이사님께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점 시 지역 상생을 위해서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는 무료 배달을 3년 동안 시행하지 않겠다고 하셨죠.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제가 살펴보니까 결제 금액 3만 원 이하의 경우에만 배달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인터넷 사이트를 봤더니만 라면 박스 2개만 사도 3만 원이 넘어요. 소비자들이 가서 라면 박스 2개 사와갖고 이거 보니까 3만 원이 넘어갖고 손으로 다 들고 와야 돼요. 이렇게 그 3만 원 이하에만 배달하지 않겠다고 하는 게 소비자들한테는 오히려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처사로 보이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지역의 상생 정책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좀 기만이라고 봅니다. 근데 제가 이것도 한꺼번에 묶어서 안성점에 대해서 이따가 하실 말씀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거보다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게 수원점입니다. 수원점과 관련된 그림을 좀 보시면요.
수원역 상권에 보면은 기존에 스타필드가 출점할 예정입니다. 근데 그 기존에 보면은 수원역전에 롯데몰과 AK몰, AK백화점 그리고 롯데마트 수원점과 이마트 수원점을 비롯해서 대규모 점포가 13개나 있죠. 그 다음에 스타필드가 출점 예정인 그 부지를 놓고 반경 3km 안에 전통시장만 11개가 있어. 여기 그림에 보시다시피 파란색으로 대규모 점포들이 갖고 있는 영향력이 수원 역전을 중심으로 해서 수원 시내를 다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물론 신세계 말고도 롯데가 있습니다. 저 그림을 보면 도대체 저 모래들 사이에서 중소상의 소상공인들 새우들이 어떻게 살아남을까 좀 싶고요. 저 그림 속에서 우리 대표님께 느껴지시는 게 없는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상인들이 저렇게 롯데와 신세계 이런 대규모 점포에 갇혀갖고 서서히 고사 직전에 놓여있는 상황이 뻔히 보이는데 계속적으로 저런 출혈 경쟁을 시도를 하실 건지 저게 골목상권과 지역경제와 진정한 상생 방안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고요. 관련돼서 요즘 수원 스타필드 기존의 스타필드와 관련된 제보가 많은데 바로 저렇게 과당 출점을 하다 보니까 스타필드가 유통업을 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업을 하는 거 아니냐 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와요. 뭐냐면 최저 보장 임대료라고 하는 혼합 임대료제를 적용해갖고 아무리 매출이 떨어져도 입점해 있는 상인들한테는 정해져 있는 임대료를 꼬박꼬박 받고 매출이 올라가면 그 상응하는 매출의 퍼센트에 따라서 일정 비율의 또 수수료를 받아가는 누워서 땅 딛고 헤엄치는 시기에 이런 임대료, 혼합 임대료, 최저보장 임대료를 받고 계시는데 이런 시기에 스타필드가 영업을 하니까 무한 출점에다가 이렇게 최저보장 임대료로 소상공인들의 등골을 빼먹으니까 이게 정말 상생하는 건지 욕을 먹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무한 출점과 이 갑질에 가까운 최저보장 임대료를 유지하실 건지 한꺼번에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상권 영향 평가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반경 3km를 하다 보니까 일부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평택 부분 반영은 평가서상에 반영이 안 돼 있는 건 맞고요. 그러나 이제 저는 기업 경영을 함에 있어서 법적 기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해관계자 간의 공감이 핵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안성점 출점하기 전에 안성시와 똑같이 평택시 의원님 지적하신 통곡시장하고 상생 합의 체결했고요. 소상공인 연합회하고도 상생 합의 체결했고 평택발전협의회 그리고 경기남부 슈퍼조합 저희가 법적 대상이 아닌 모든 단체들하고 상생 협의를 체결해서 실질적으로 평가서의 어떤 미흡한 부분은 일부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안성점 출점하면서 지역 당사자들 간에 안성시와 평택시 간의 균형을 맞추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그 폭북시장하고 상생협약을 언제 체결하셨습니까? 예, 오픈 전에 오픈 오픈 전에 했습니다, 의원님. 이거 건축허가 이 영향평가서가 18년도에 제출됐는데 거기에는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은데 언제 하셨다는 거예요? 그 안성점 오픈 전에 동국시장하고 계속 한 1년여 협의를 해오면서 저는 이제 오픈 전 한 2, 3개월 전에 체결을 했습니다. 네, 오픈 전에 체결했고요. 제가 의원님 앞에서 지금 정인을 하면서 제가 그건 뭐 허투루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그래서 또 더 이제 제가 하나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게 저희가 이제 지역에 상생 협의를 하다 보면 중소상인 단체들이 생각보다 신용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신용보증재단에다가 보증보험료를 출연을 해서 그걸 재원으로 해서 이제 신용이 좀 부족한 분들의 대출을 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걸 저희가 그것도 평택시와 안성시 똑같이 기금 6억씩 출연을 해서 의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좀 대응을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적하신 그 이마트 배달 금액이 적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그 세심하게 고려하지 못했던 점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돌아가서
의원님 뜻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원점 이제 출점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대형마트 관점에서 보시면 의원님 지적 타당합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는데 저희가 진행하는 이제 스타필드는 사실은 업의 본질이 대형마트하고 저는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왜 다르죠? 저는 일반인들이 대형마트랑 복합 쇼핑몰하고 규모의 차이만 있지 거기서 파는 물건이 아, 똑같고 예, 의원님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그게 다르다라는 말이 이해가 됩니까? 이거? 예,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고 나서도 의원님이 여전히 가시면 저한테 다시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왜 다르다고 생각하냐 하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유통업체는 물건을 많이 팔기 위해서 공간을 이제 물건을 파는 물판 면적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그 중심으로 이제 대부분 꾸립니다. 백화점이든 대형마트든 대부분 이제 물판 면적이 100%인데 거의 한 90% 이상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사실은 제가 스타필드를 우리가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고객의 관점에서 좀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저는 이제 사실은 주말에 정말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주말을 좀 책임져 주고 젊은 사람들 아이 가진 육아를 그 사람들이 부담을 좀 들어주는 그런 공간을 통해서 좀 삶을 리프레시하는 그런 공간을 주자는 게 이 업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줬기 때문에 예. 쇼핑 공간과 문화를 제공해 준다고 했었고 백화점에서도 예전에 다 그런 문화 시설을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상품만 파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 마케팅도 다 했죠. 제가 얘기하는 거는 본질적으로 네. 주변 소상공인들하고 똑같은 물건을 백화점에서 팔고 마트에서 팔고 쇼핑몰에서도 파니까 상권의 단지 복합 쇼핑몰이 더 큰 규모로 더 크게 지역을 잠식하니까 소상공인들 골목 상권에 미치는 영향도가 더 크다는 말씀입니다. 본질적으로요. 예, 의원님 우려하시는 부분 제가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희가 비물판 면적이라고 얘기하는 서비스 면적, 엔터테인먼트 면적 이렇게 해서 F&B 이런 쪽의 면적이 사실은 일반 유통업체에 대비해서 우리는 한 35에서 40% 정도 됩니다. 이건 효율이 안 나는 MD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좀 저희가 기존의 물판 중심의 유통 채널하고는 다르다는 말씀을 제가 이 자리에서 빌어서 드리는데 의원님 말씀하시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상인의 어떤 상권에 대한 침해나 우려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 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항상 같이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부분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노력하고 저희가 더 많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 주신 그 혼합 임대료 부분인데요. 사실 코로나19가 와서 저희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매출 임대 하락에 따라서 제일 중소상인 저희 입점한 한 브랜드의 70%가 중소상인 브랜드입니다. 저희 스타필드에 운영하는 MD들 중에서 그분들 매출 타격을 굉장히 많이 입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제도와 무관하게 저는 사실 저희도 매출 타격에 따라서 경영계획 손실의 차질이 엄청 큼에도 불구하고 1, 2, 3차에 걸쳐서 임대료 인하라든지 테넌트 특히 F&B나 엔터테인먼트 쪽에 지원하면서 한 90억을 지출을 했습니다, 의원님. 이제 그러나 지금 이 당장 이 저도를 왜 신세계가 이 자리에서 의원님 앞에서 흔쾌히 혼합 임대를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느냐 하면 사실 이제 대형 쇼핑몰 하나 만드는데 9천억에서 한 1조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사정은 나중에 네. 따로 보고해드리고 참고로 예. 얼마 전에 홈플러스나 여기서도 그 이중 혼합 수수료 계약과 관련돼서 연말까지 예약을 했습니다.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그만큼 신세계가 유통업체 탑 아닙니까? 사회적 경영과 관련된 가치를 좀 보여주시죠. 예, 의원님 지적하시면 충분히 저희가 예, 근데 홈플러스는 대형마트는 직영 면적이 대부분이고요. 테넌트 면적 얼마 안 됩니다, 의원님. 그거는 조금 저희하고 업이 다르다고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되고 대신 어쨌든 저는 법적 기준을 떠나서 저희가 법의 규정에 상관없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을 만들어 갈 거고요. 단지 이제 지금 제가 알기로도 의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AK 홍대점 관련해서 약간 심사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 나오면 저희도 업계의 의견들과 우리 사업 파트너들의 의견들을 좀 모아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진정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출점과
그다음에 홈라프스로 와서 이런 불공정한 부분에 대해서 네. 좀 더 우리 신세계 프로퍼티에서 보통 대기업답게 좀 더 상생 정신을 좀 발휘해서 네, 네.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희가 공정위를 통해서 불공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제도로 불법 보완을 할 겁니다. 네. 그다음에 얘기했던 출전과 관련돼서 교통법을 통해서도 저희 국회에서도 진행을 할 거고요. 그런 부분이 제도화되기 전에 대기업으로서 사회에 상생하는 자세와 정책을 먼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지적하신 사항 깊이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명록 증인에 대해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고민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